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말할 수 없는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죠. 이재명이 미국에 특사로 보냈던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냈던 안보실장 위성락은 미 국무장관인 루비오와 만남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또 관세 협정을 타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했던 경제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서 그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손보고 어떤 그런 길들이는 어떤 그런 수준인가, 저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참 그런 미국이 어떤 손을 보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 범법자, 말할 수 없는 그런 범법자인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있게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어떤 그런 타협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관세를 그런 협정하기 위한 타협도 없고, 왜냐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의 생각에 한국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한다고 봅니다. 뭐 일본이나 기타 무슨 베트남, 인도 유럽의 EU 공동체 이런 여러 나라들 그런 정상들과 지금 관세 협정을 맺고 있고 타협을 보고 있는데, 한국은 저는 관세 문제를 갖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재명을 이제 축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저는 윤 대통령 혼자의 생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11월 5일 날,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반드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서로 공조가 있었고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하루속히 이재명을 몰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의 플랜 속에 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분 있지 않습니까?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으니까 너무나 정당성이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친미 어떤 정권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친중 세력을 제거하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 담화를 했던 반국가 세력, 친중 친북 세력의 그 카르텔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단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은,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이번에 방한을 해서 여러 얘기를 주고 또 도전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의 그 안동댐 사건까지 교감이 죽은 그런 그 시체가 떠올랐다, 그것까지 다 밝히고 갔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죠. 미국이 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이제 미국 측에서부터 이제 노출이 될 텐데, 한국 측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왔습니까? 3.5%만,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175만 명만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단합해서 힘을 합해서 저항을 한다면은 되쳐서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모스탄 대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행히도 지금 2030이 아직도 지금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계속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광화문에서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보도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가 이제 실각하게 될 것이다. 이미 실각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보도가. 그럼 시진핑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의 군부가 들어서서 이제 시진핑을 몰아내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과 타협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중국은 힘을 잃고 내려앉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재명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원이 다 끊어질 텐데, 자기가 기댈 곳이 있는 배경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자연히 몰락하게 되죠. 그때에 부정선거가 터뜨리게 나오게 되고 그 불법 송금이라든가 또 이재명의 과거의 행적들이, 그 말할 수 없는 범죄의 행적들이 그 수면으로 올라와서 세상에 다 밝혀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한 방법으로 탄핵을 했고,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으니까 대통령직으로 자연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국내에 지금 있는 그런 모든 친중 친북 세력들, 그 카르텔들, 거기 매스컴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조직들, 시민단체들, 또 전교조, 민노총, 많지 않습니까? 친북 단체들과, 또 그다음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도 3분의 1 이상이 그 친중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다 친중이죠? 한동훈이도 친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저 누굽니까? 홍준표도 몰라요. 전 중국에 입김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다음 원희룡 장관은 참 애석합니다만 신앙도 좋고 참 똑똑하고 참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중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원희룡 장관도 그 과거의 모습에 탈피를 해서 나와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분인데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좋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우리 한국의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 지사 때 그 행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세력들이 다 이제 일거에 다 척결이 되고 미국 트럼프를 이제 하고 동맹을 맺어서 다시 완전한 어떤 이 나라를 이제 다시 리셋하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남북 통일을 저는 지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통일이 곧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 내려앉게 되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힘을 잃고, 일본은 미국 트럼프의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면 지금 이제 다 수용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만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 영상에서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사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한국을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그 사단이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회방하고 그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이 불법적인 정권에 대해서 고개를 숙입니까? 예. 지금 말할 수 없는 범죄 집단 아닙니까? 이 범죄 집단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정통성이 없는 그런 집단이, 부정한 집단이, 불법의 집단이 그렇게 핍박하면은 교회가 나서서 저항해서 싸워야죠. 싸우지는 못할 만큼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한 그런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면은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그 교회가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지금 교회들이 나와서
보이스를 내고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힘을 합해서 이 지금 곳곳에 사회 곳곳에 압력해 있던 이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전교조, 친북 세력, 친중 세력, 저기 매스컴들 뭐 엄청나게 반국가 세력들이 다 있는 거 다 척결해내야 됩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 숨겨져 있던 그런 누가 누군지 몰랐던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인간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있는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모조리 이제 그들을 척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시작돼야 됩니다. 리셋 코리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제 그 선교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다 몰아내고 이제 그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서 미국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저는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에 아주 기를 쓰고 온갖 자기들이 저걸 다 해서 이제 저항하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못 이기죠. 저들의 세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모스란 대사가 뭐라고 한국에 와서 얘기했습니까? 모든 자료들을 이제 앞으로 미국 측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다 이제 가지고 나올 텐데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자료들을 찾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라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3.5%인 175만 명만 힘을 합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모스단 대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준비하고 나서란 얘기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해도 100만 명이 넘잖아요. 이제 교회만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보이스를 내고 전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면은 한국은 다시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좀 정신 차리세요. 예,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이제 앞으로 통일 한국의 그 창대한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실 텐데 거저 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깨닫고 잘못한 과거를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어떤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